네, 나라쌤 한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이 내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년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잠수 이별을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생겨서거나 일이 바빠서요. 네, 간단하게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남자분들의 잠수는 정말로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 귀찮아서예요. 잠수 이별 진짜 아프죠. 왜냐면 특히 저 사람한테 충분한 이야기 안 해주고 목적이 뭐였는지 왜 이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 크게 봤을 때 잠수 이별이거든요. 제대로 된 이야기 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의아한 게 아니라 미쳐버려요. 분명히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별하는 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잠수 이별의 재회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 잠수 자체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구점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되게 특이한 사례들에서 그 소구점들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상대방이 충분히 나한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거나 했던 경우들에선 성공률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선 대부분 실패하는 문제들이 많았죠. 답이 없다 혹은 이유를 모른다라는 잠수 이별만큼 힘든 건 또 없고요. 그 이유를 알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제외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저 사람이 소구점을 맞춰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특이한 상황이라서 그 상황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되게 힘들어서 이별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 남자분은 30대의 모태솔로였고 순수한 그의 모습에 반한 내담자와 3개월간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트 횟수는 5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이고. 전도사를 준비 중이란 이유로 이별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2년 지난 건데 3개월 사귀었었고 그 사이에 5번 만났고 상대방의 직업적 문제, 전도사, 이게 종교 문제로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사 같은 이슈는 직업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공부 문제 혹은 진로 문제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모태솔로 남자분들에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여자분처럼 좋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태솔로인 남자분들, 특히 모태솔로라는 게 다른 징후가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캐치해서 같이 가기 위한 기준들을 잘 모른다는 게 보통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모태솔로 분들이 잠수 이별이라고 해서 왔으면 저희가 푸는 방식은 이래요. 그거 잠수 이별 아닐 거다. 찾아보자. 그 사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네가 못 들은 거다.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쭉 찾다 보면 나와요, 이유들이. 근데 모태솔로 분들이 잠수 이별을 한 경우에서는 되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회로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별을 구하고 잠수 타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지금 전 이 연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연의 분이 주변에 그런 직업인 분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이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거의 안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은 그걸 설명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 모태솔로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연애 중에 처음에 보통 사람들보다 세팅해야 될 거, 서로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심지어 달라, 직업이. 그리고 설명할 능력이 없어.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요. 저는 추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내담자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 특별한 날 남자분에게 연락을 하면 짧은 답장은 왔지만 만나자고 할 때마다 잠수를 타고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여자분은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부활절이나 이런 날 말 거셨다고 하셨죠? 완전 잘못하신 건데. 더 정확하게 만나려고 하려면 어떤 때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힘든 때? 후련할 때? 후련할 때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빠가지고 외로울 때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이거가 되게 파악이 먼저 되셨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제외는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외하려는 사람이 언제 어떤 시간에 바쁘고 힘든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바쁠까요? 아니면 한가할까요? 엄청 바빠요. 왜? 행사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연락하신다고? 그 뒤에 연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그 훨씬 전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바쁠 때 그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훨씬 성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걸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 전도사 직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 두 번째,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이 사람과 맞춰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전부 다 잡는 것. 사랑하면 저 사람이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이미 신을 사랑하시네요. 신을 섬기는 직업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답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만나자고 하면 잠수 타고 피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만나면 혼날까봐요. 혼날까봐 혹은 추궁당할까봐 무서운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되는데 그 대화의 목적이 만남으로 가는 순간 나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 전환의 이유는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또. 그래서 그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할까? 아니 이 사람은 제외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잠수입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생각보다 매력의 문제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매력 어떻게 키우죠?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외모적 매력만이 매력일까요? 잘 웃는 거라든지 성격적으로 잘 받아주는 것도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것도 이제 점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맞는 연애, 좋은 연애라고 상대방이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랑 함께 가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긴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났고 그 다음에 연락 다시 해봤자 심심할 땐 연락이 되겠죠. 근데 다시 부담스러우면 연락이 안 되겠죠. 그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이런 사연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연들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